대한방직 부지가 주택업체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키를 쥐고 있는 전주시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새정년 대표의 재신임 투표가 도내 정치권에도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계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국 무용제가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현대미술전도 열려 이번 주말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겠다는 곳은 모두 주택건설업체들입니다. 결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그간의 전망이 괜한 우려가 아닐 수도 있게 됐습니다. 특히 결정권을 가진 전주시가 벌써부터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까지 이어질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저 아주 원론적인 입장일까요?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자인이라는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컨소시엄과 임대아파트 전문인 부영주택이 공장부지 매각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방직은 이들 업체와 앞으로 한 달 동안 매각 조건을 협의한 뒤 매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협상자료만 된 거지. 지금 어차피 이제 또 협상을 하고 MOU 맺고 어제 본계약 체결까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아파트 건설업체여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 현재의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들은 전주시의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장을 유지할지, 아파트 단지로 변할지,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될지 여부가 전주시의 결정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최근 들어 용도 변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로 이미 결정됐다는 입장을 반복해 내놓고 특히 용도 변경 이후 고려할 내용인 감보율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59.9%에 60%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22만 제곱미터의 대한방직 부지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까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 현재도 교통 혼잡이 심합니다. 대한방직 매각이 성사될 경우 이후 진행될 전주시의 행정처리 절차와 입장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 국토관리청 관내 사업 가운데 예산 집행률 90% 미만인 사업이 13개였고 용진 우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 사업은 예산 집행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국가 예산 확보도 전년 대비 10% 이상인 1,300억 원이나 감소해 도내 사회 간접 기반 시설 투자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재신임 투표는 사실상 전북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당원의 4분의 1가량이 전북이기 때문인데 그만큼 결과에 따른 도내 정치권의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휴일인 13일부터 사흘간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당원 여론조사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절대적입니다. 당원 200만 명 가운데 전북 49만 명을 포함해 광주, 전남 등 호남이 전체의 50%를 넘기 때문입니다. 재신임 결과는 공천혁신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16일 중앙위원회의에서 함께 발표하는데 당 체제 유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탈당이나 분당 사태는 막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더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뭔가 당을 수습 통합하는 노력을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북은 11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범친노 진영을 제외한 비주류 측이 7, 8명으로 재신임 여부에 따라 분열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천정배 신당 창당 작업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편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2일 오후 전북에 내려와 도내 27명의 중앙위원을 상대로 혁신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삼채라는 채소 들어보셨나요? 3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400m의 청정 산자락. 단맛과 매운맛, 쓴맛 등 3가지 이상의 맛이 난다는 삼채가 자라고 있습니다. 부추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부추와 달리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농약을 안 하니까 가장 좋고 또 이 일반 화학 비료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퇴비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삼채는 원산지 미얀마에서 국민 채소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한 삼채는 당뇨병 등에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재배 면적이 최근 1년 사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동물 실험을 통해 삼채의 기능성을 밝혀냈습니다. 당뇨병이 걸린 쥐에게 삼채잎을 8주 동안 먹였더니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인슐린 농도가 2.3배 높아져 혈당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삼채 뿌리 역시 체중과 체지방,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10% 이상 낮췄습니다. 또 뼈 강도는 35%, 뼈 밀도는 8% 높아져 뼈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채 이런 다양한 생리활성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삼채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건강식품은 물론 농가의 소득원으로도 가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건설 회사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저소득층의 낡은 집 고쳐주기에 나섰습니다. 틀에 박힌 장학금이나 이웃돕기가 아닌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외곽의 한 농촌마을. 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담벽도 새로 쌓고 집안 구석구석을 새 단장합니다. 업종마다 전문가들이 하나씩 일을 나누어 바닥에 보일러도 새로 시공하고 찬바람을 막아줄 창호도 해넣을 계획입니다. 힘이 들지만은 좋은 기분으로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가장과 필리핀에서 시집온 며느리, 80대 노모,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가 살기에 너무나 좁고 위험했던 집이 한 달 안에 아늑한 보금자리로 모습을 바꿀 예정입니다. 와요, 어디께 감사하게 그냥 해서 얼마나 말도 못하겠어요. 종합건설업이 아닌 단일 공종의 소규모 건설회사의 모임인 전문건설협회가 처음으로 팔을 걷어붙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이웃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의뢰해오던 불우이웃 돕기나 장학금 전달도 좋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재능 기부라서 더욱 뜻깊은 봉사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배재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6건으로 2012년 23건, 2013년 20건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와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공비축미 매입량 5만 1,400톤 가운데 산물배는 9.8%인 4,800톤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또 농민들의 요구에도 전북의 공공비축미 매입률은 전국 평균 8.7%에 미치지 못하는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자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의 업종별 공급 면적은 유지하지만 위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계획 변경 절차는 간소화해 적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진안군이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도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8시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무용수들이 17년 만에 전주를 찾아 경연을 펼칩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시아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비단이 날리듯 선이 고운 무용수의 가벼운 몸짓, 때론 감미롭게, 때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모차르트의 음악에 맞춰 날아다니듯 무대를 장악합니다. 발끝과 손끝이 허공에 아스라이 닿을 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전주에서 17년 만에 전국 무용제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15개 시도 대표 무용단들이 경연을 펼치고 각종 기획 공연과 특별 공연도 이어집니다. 저희 전주는 밤샘 무대, 그리고 어린이 특별 공연, 한옥 길놀이 퍼레이드로 해서 행복한 만찬이 펼쳐졌을 것 같은 식탁. 하지만 행복 속에 절망과 불안이 매복돼 있음을 알리듯 불시에 괴로움이 울립니다. 생활용품이 잔뜩 들어찬 배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의 공간으로 피난자들의 외로움을 말해줍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아시아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I think it served quite good for the purpose that it shows how the whole Asian contemporary art works.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문화예술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섬 9곳에 군산 신시도가 포함됐습니다. 군산 신시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체험관광 자원이 잘 갖춰진 데다 편리한 숙박 여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의 발효 음식을 전문으로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고추장 민속마을 안에 들어섭니다. 내년 4월에 완공될 발효 한식 뷔페 레스토랑은 2층 규모로 농특산물 판매장과 건강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군산시가 특허화, 상표, 디자인 등 지역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흥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식품 접객업과 방문 판매업 등으로 현재 체납액은 1,800여 건에 6억 4천만 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해 오는 21일까지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받게 될 민간단체는 다음 달 안에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쓰레기 10톤가량이 불타면서 인근 지역에 연기가 퍼졌고 소방대원 30여 명이 투입돼 잔불 정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바다 낚시로 인해 일부 어종의 어획고가 급감하고 있어 낚시에도 면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유성엽 의원은 올해는 36톤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